시끄러. 아니 롯데 얼굴. 집어넣었어. 자, 일단 답 확인해 보죠. 퀘스천 1번. 참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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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물을까? 준영아, 참거짓. 참. 여기. 참. 그 답은? Y는 불러 빨리. 뭐 디기타? 되나? 시연아. 인영아. 채희야. 너 이름 부르지도 않았어, 임마. 상은아. 나도 몰라. 아, 몰라. 다. 근데 위에 걸 해보니까 아직 다음번에 오시면 아, 그랬구나. 이런 걸 해봅시다. 이런 걸 해봅시다. 네, 게임을 시작하죠. 또 있어야 대충 하면 되죠. 알았어요. 대충, 아, 뭘 하겠구나. 이건 알았잖아. 그 뭘 하겠구나를 내가 잊지 않고 할게. 역함수요. 정의. 원래 함수가 있고 반대로 가는 함수가 역함수. 원함수를 x집합에서 y집합으로 가는 함수라고 했어. 역함수는 야, y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 함수. 원래 이 상황을 보면 원함수의 공역이 정의역되고 원함수의 정의역이 공역이 되는 함수. 원래 이럴 텐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은 1, 2, 3 기역 니은이 돼서 이렇게 때리면 반대되는 함수는 오른쪽에 왼쪽으로 가잖아. 기역의 역함수는 1, 기역의 역함수는 2, 기역의 역함수는 3 이래야 되는데 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원함수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역함수는 존재치 않을 게 분명하고 1, 2, 3이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이렇게 가게 되면 기역은 1로, 니은은 3으로, 디귿은 2로까지는 좋은데 리을은 칼 데가 지금 없잖아. 반대되는 함수를 정의할 때 모든 정의역이 다 대응돼야 되는데 리을은 대응하지 못했지.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아예 리을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정의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역함수가 정의될 조건은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이 말이 되겠죠. 1대1 대응이어야 정의할 수 있다. 처음에 얘기한 이 역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1대1 대응일 때만 원함수가 역함수는 존재하는 거니까 원함수의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얘기니까 원함수의 치역이 정의역되고 원함수의 정의역이 치역되는 함수. 뭐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네. 됐죠? 또 x가 y로, y가 x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에서만 역함수는 정의가 될 거고 거기에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1대1 대응의 함수를 확인한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딱 정의의 시작이죠. y는 x 대칭하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어. 그런 얘기인가 봐. 근데 정의를 이렇게 쓰면 이제 실전에서 뭉개질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자고. 1이 F를 통과해 가면 기억
기억이 f 역함수를 통과해 가면 1, 즉 1이라는 건 f로 갔다가 역함수로 오면 다시 1. 1이 다시 1로 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부르지. 그렇게 될 거고 기억이 있어. 기억이 f 역함수로 가면 1, f로 오면 다시 기억. 아, f 역함수로 갔다가 f로 와도 다시 내가 되는구나.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더 옳다고 봐. f 합성 g랑 g 합성 f를 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서로 역함수가 한다. 이렇게. 원래 합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역함수는 교환 법칙을 만족하면서 간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 언제 되네. 그냥 좀 알아서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f 역함수는 g고요. g의 역함수는 f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걸 만족할 때. 합성을 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 이 두 개를 서로 역함수라고 한다. 이게 정의인 거지. 여기를 보면 동그라미 역함수는 세모라고 볼 수 있고 세모 역함수는 동그라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위에를 쳐다보자. 동그라미랑 세모랑 합성을 걸면 항등함수. 세모랑 동그라미랑 합성을 걸면 항등함수. 이런 것도 알아. 다른 표현. 이 말은 항등함수가 나오는 거니까 f의 g의 x 너를 해도 x가 나와야 되고 g의 f의 x 너를 해도 x가 나와야 되는 이런 항등식을 세울 수 있게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항등식을 세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예. 이 항등식을 보세요. f의 gx 너는 x 이거를 만족하는 f와 g를 서로 역함수 관계라고 부르지? 미분합니다. f'의 gx 통일해서 곱해요. g'x 너는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모른 척하지 말고 g'x는 f'의 gx 분의 1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요. 그 말은 원함수가 1대1 대기인데 증가함수였잖아. 증가함수이면 더함수의 부호가 양수지. 그렇잖아. 그 역함수의 부호 또한 양수가 되겠지. 이게 음수면 네가 음수지.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은 원함수가 증가함수면 역함수도 증가함수, 원함수가 감소함수라면 역함수도 감소함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항등식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항등식, 미분해도 항등식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함수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지금 필요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요거 보세요. 그다음에 2번 곧 1하는 과정을 설명할 거야. 지금은 잠깐 예를 든 거야. 마침 지금 수트하는 사람도 있고 수트를 했던 사람도 있고 있는 것보다 그때그때 얘기를 해주는 게 낫잖아. 그러려고 설명하는 거 아니니? 얘 2번 아이고 1번은 못해 먹겠다. 마스크 F 합성 G의 역함수 이게 뭐니? 이거지?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지? 자 이거를 잘 기억하자. G의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게 왜 그래요? 이렇게 묻잖아. 그럼 F 합성 G의 역함수를 구하라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역함수는 세모예요. 세모의 역함수는 동그라미예요. 이랬지? 위를 쳐다보잖아. 동그라미랑 세모 합성하면 항등함수. 세모랑 동그라미를 합성해도 항등함수. 이랬잖아. 그러면 걔를 적용해야 된다. 동그라미의 역함수를 세모라고 하자. 동그라미랑 세모를 합성하면 항등함수. 이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동그라미 합성 세모를 하면 항등함수가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지. 근데 합성은 교환 법칙은 안 돼도 결합 법칙은 되니까 얘를 먼저 하려고 해. G 역함수를 걸어야 돼. 항등함수고 너랑 하면 F잖아? 그러니까 F 역함수를 걸면 되겠군. 이 말이죠. 그래서 G 역함수, F 역함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지. 증명했지? 그다음 감성고성 보면 안 된다. 확장 F 합성 G 합성 H에
역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마찬가지 이유로 동그라미 역함수를 세모라 하자. 동그라미랑 세모랑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하면 돼. H 역함수, G 역함수, F 역함수라고 하자. 이렇게 되죠. 여기에 관련된 예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얘예요. 아까 너희들이 잠깐 시간이 없어서 못 본 그거. Y는 F2X가 있죠?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랬대. 그럼 첫 번째 단계. 역함수를 물었으니까 1대1 대응이었을 거야. 1대1 대응 함수를 역함수를 걸었으면 걔도 1대1 대응이고 우리 모두 1대1 대응이고 이러지 않았겠니? 근데 얘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1대1 대응은 보장이 된 상태. 지금부터 내가 특별한 말이 없이 연속함수에서 하는 거야. 맞지? 그 yx 대칭만 하면 되는 거잖아. 1대1 대응 함수에서 yx 대칭을 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x는 f의 2y 이렇게 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됐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 역함수를 f 역함수의 x를 통해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미 여기서 끝났어. 왜냐면 f랑 f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 아니었니? 그랬잖아. 항등함수니까 여기다가 f 역함수를 건다. 역함수를 걸면 왼쪽은 f 역함수의 x가 되고 오른쪽은 2y가 돼서 f랑 f 역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 고스트잖아. 사라지는 거잖아. 항등함수는 3 집어넣으면 3이고 4 집어넣으면 4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f랑 f 역함수 합성한 항등함수니까 2y가 그대로 튀어나올 거고 이렇게. 그래서 y는 2분의 1의 f 역함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순박하게 이제 왼쪽으로 가잖아. 난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 얘는 합성함수야. fx라는 함수랑 ex가 합성된 거야. 표를 해보는 거지. f 합성 ex 쳐줄까? 두 개가 합성되어 있는 건데 걔의 역함수를 걸래. 중괄호 그냥 칠게. 우측 학원 표현은 아니야. 그럼 합성했을 때 역함수를 하면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를 하면 방금 했잖아.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그러니까 ex를 역함수 걸고 f를 역함수 걸어서 또를 풀라는 얘기지. 그러면 y는 ex라는 역함수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얘는 뭐 뻔한 게 y는 ex가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이 있고 역함수를 구하면 y는 대칭이잖아. 이렇게 될 거라서 y는 2분의 1 x겠지. 그러니까 1,2를 지나면 2,1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역수 관계가 될 거 아니냐. 2분의 1 x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너는 2분의 1 x에다가 합성 f 역함수를 하라는 얘기야. 즉 f 역함수의 x를 6x에다 집어넣지. 1분의 1에다가 f 역함수의 x 이렇게 말아봐도 되겠지. 둘 다 되는데 얘도 알아야 되고 얘도 알아야 되고. 까지 됐어요? 그래. 저기 있는 기초 지식을 통해서 한번 본 거야. 약간 정의 좀. 여기 성질이요. 네모 2번. 첫 번째 거는 반복 쓴 거 비슷한 거 또 쓸게. F 역함수 역함수를 걸면 F가 돼요. F 합성 G 역함수를 걸면 뒤집은 다음에 역함수 방금 했으니까 뭐 안 쓰는 척을 했었구나. 쓰는 척을 해야지. 나도 알아요. 왜냐면 해야 되니까. 여기 있고 두 번째. fx와 F 역함수인 교점이 아까 는 그거예요. A, B라면 B, A도 교점이니까 이거 너희들이 참이라고 했던 그거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A, B라면 B, A도 교점이 되니까 즉 교점이 두 개가 페어로 나오니까 뭐 이런 뜻이야. 두 개가 같이 나오니까 뭐 이런 뜻인데 예를 보면 뭐 그럴까? 아닐까? A, B가 같다 다르다 말은 안 했기 때문에 나눠보자. A랑 B랑 같은 경우 이거 할 게 없죠. 왜냐면 A, A라는 말이거든. A, A는 저 선생님 FA가 A라는 말인데 FA가 A라는 말은 A가 F 역함수 A라는 말인데 그럼이지 않소. 꼭 지나지 않소. 이런 말이지. 역함수 이미 존재하는 상태니까 A랑 B가 같을 때는 당연한 거야.
트리비얼하지, 당연히. 근데 이제 AB가 다르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A, B였어. 이런 말은 FA는 B를 만족하고 있고요. F 역함수의 A도 B를 만족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 두 개 교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역함수를 걸어. FB 병신. F 역함수의 B가 A가 되고 F를 여기다 합성을 하나씩 때리면 FB가 A가 되지. 보이죠? 그렇잖아. 여기서 너를 끌어냈고 여기서 너를 끌어냈고 그 말은 FA는 B를 지나는 동시에 FB를 A를 또 지나오는구나. 그러니까 A, B랑 B, A를 지나는구나. 이쪽을 봐도 역함수 또한 A, B를 지나는 동시에 B, A를 동시에 지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 그래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A, B가 존재하면 A랑 B랑 같을 때는 항상 존재하고 지금 얘기하는 연속함수에서야 알았지? 연속함수에서야 불연속함수에도 1대1 대응은 있는데 그때 특별한 경우니까 노래로 하자고. A, B가 달랐을 때는 A, B가 교점이면 B, A도 교점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나 봐. 1,3이 교점이라면 3,1도 교점, 1,4가 교점이라면 4,1도 교점. 되겠어요? 그 이 교점은 이렇게 연구한 바가 있지. 이거 A, B가 다를 때 fx랑 y는 fx랑 x는 fy 두 그래프의 교점이기도 했잖아. 기억나지? y는 x 대칭한 그래프와의 교점이기도 했잖아. A, B랑 B, Y. 그게 저런 뜻이다. 이거였던 것 같고. 세 번째. F가 증가함수, 연속함수에서요. F가 증가함수라면 fx와 f 역함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을까요? 일단은 참이거든. 분명을 어떻게 하지? 선생님, 앞에서 저 2번을 제가 보였어요. 그럼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한 점 A, B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A, B가 같다 다르다 지금 아직 얘기 안 했어. 다른 한 점 B, A도 같이 교점이어야 돼요. 이건 거잖아. 됐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첫 번째, A, B가 같은 경우는 A, A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A, A는 YX 위에 점이므로 너는 오케이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A, A니까 YX 위에 점이잖아. 이제 이게 문제야. A랑 B랑 달랐을 때 A, B가 달랐을 때는 어떻게 될까? Y는 X 위에만 있습니까? 그랬으니까 가정을 이렇게 하자. Y는 X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Y는 X 위에 존재치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A가 B랑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거든. A가 B보다 크거나 A가 B보다 작거나 이런 얘기라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FA가 B이자 FB가 A가 되는 점을 각각 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왼쪽에서.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이. 그랬잖아. 그러면 A가 B보다 큰 경우 FA가 B고 FB가 A인데 애초에 증가함수였다며 증가함수는 정의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같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됐지? A가 B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했는데 A가 B보다 작다가 나왔잖아. 함수값이 이거니까. 무슨 됐잖아. 이게 된 거니? 되겠니? 아래로 갔어? 이렇게 됐대. 모두 써봐. FA가 B였고 FB가 A였으니까 이렇게 썼지. 근데 가만히 있어봐.
정역의 크기랑 함수값의 크기가 같아야 되잖아.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b가 근데 b가 작아요. 그건 개념이야. 안 돼. 모순이 생겼지? 그러니까 y는 x 위에 존재치 않는다고 했지? 모순 생겼네? 안 돼. 된 거야? 그래서 이거밖에 안 된다. 이제 너희들은 설명할 수 있고 증명까지 된 거야. 고일 수준으로 증명이 된 거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연속함수 말고 미분이 가능한 사람을 산수라고 두고 필급값 정리를 써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관심 있는 사람 해봐요. 수투를 할 거라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봐. 필급값 정리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다고 봐. 근데 고일 수준에서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겠지. 우리한테는. 결론. 연속함수에서 증가함수라면 원함수랑 약함수의 교점은 마이너스 위에만 있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됐어. 그러니까 뭐였지 이제? 네 번째. 음, 그거 했지? f, x의 역함수 gx, f, 2x 더하기 1의 역함수 hx 이거 깔짝거를 보면 f의 gx를 물었고 순서는 약간 바뀔 수 있어. 내가 기억을 잘하는 놈이 아니잖아. 이게 네모, 이거를 구하라 했고 두 번째 이걸 썼겠지? g의 f의 2x 더하기 1이 무엇인지 찾아라. 이걸 쓸 것 같고 세 번째가 h의 f2x 더하기 1 이가 뭔지 f의 2hx 더하기 1 이가 뭔지를 해보셔서 이걸 했죠. 일번은 쉬우니까 내가 할게요. f 합함수를 gx라고 했으니까 f 합성 g가 항상 항등함수여야 되는 거잖아. x겠지 뭐. 그러니까 인정? 자, 2번 답은 이겠지. x면 x, 민구면 민구, 준영이면 딸기면 딸, 사과면 사과. 된 거죠? 통과. 이렇게 돼요. 왜냐면요. 너의 역함수를 hx라고 했잖아. 가만 있어봐. h라는 놈에다가 f의 2x 더하기 1을 합성을 하면 x가 나와야 돼요. 그 말이지. 그 hx의 그 x 자리에 너를 꽂아 놓는 순간 x가 나와야 된다. 그 소리고 f의 2x 더하기 1에다가 h를 합성해도 여전히 x가 나와야 되거든. hx의 치역을 여기다 x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그게 x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가도 되는데 이제 꼼꼼하게 하잖아. 그럼 좀 피곤해. f의 2x 더하기 1의 y는 역함수를 구해봐 직접. 역함수를 구해보면 편한 방법으로 갈게. 두 가지 다 할까? 하나씩 하나씩 합성을 걸게. f 역함수를 걸어. f 역함수를 걸면 좀 이따 걸자.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는 f의 2y 더하기 1이지. 자, 질문이요. 이거 역함수 구한 거야 안 구한 거야? 구한 거야? 1대1 대응 함수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겠지? 1대1 대응 함수에서 y는 x 대칭을 하면 역함수잖아. 이 역함수 구한 거야. 구한 건데 보통은 마이너 쪽으로 써버릇하는 습성이 있잖냐 우리가 양함수 꼴로. 그래서 양쪽에 이 두 개는 같은 식이잖아. 그것도 똑같이 합성을 거는 거지. 이렇게. 합성을 걸어도 똑같은 식이 될 거니까 거기에서 추론해 나가는 거야. 해보면 f 역함수의 x 얘가 2y 더하기 1 2y는
F 역함수의 X. 뭘 또 이렇게 하겠다고 그냥 복잡하게 그냥 아우 진짜 이렇게 된다고. 얘 역함수는 여겠지. 됐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HX를 넣어내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얘를 기억코 한번 구해보겠어. 그러잖아. 이거랑 너랑 합성한 거잖아. 여기 있는 X 대신에 F에 2X 더하기 1을 집어넣어야지. 여기 있는 X 대신에. 넣을게. 넣어보면 이씨 2분의 1에다가 F의 역함수 F에 2X 더하기 1 어우 지랄이야. 나 맞겠냐? 잠깐만. 여기다가 넣고 맞지? 빼기 2분의 1이냐? 이게 HX니까 몰라 씨 그냥 해. 하면 너랑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2x 더하기 1이 나오고 2분의 1 곱하면 x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x 더하기 2분의 1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x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까처럼 해다오. 이해했지? 이 밑에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봐. 해봐. 네. 내가 해? 또 해? 해봐. 얘는 뭐냐면 f의 2x 더하기 1인데 hx를 꽂은 거잖아. 이걸 계산하러 가야 된다고. 저거 대신에 이걸 꽂아가지고 해보라. 될 거야. 눈에 보이잖아 이렇게. 틱틱틱틱 해봐. x가 되잖아. 그러나 아까처럼 이해하는 것이 됐다. 메모하시고. 물론 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은 이렇게 f 합성 2x 더하기 1 너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이 말이니까 2x 더하기 1의 역함수에다가 f 역함수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해했겠지 뭐 아까 했는데 2x 더하기 1의 역함수를 구하라는 말은 직접 구해야지 뭐 y는 2x 더하기 1 있죠? 역함수를 구하면 1대1 대응 함수니까 y는 x 대체하자마자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근데 y는 어쩌고 쓰고 싶잖아. 그래서 2y는 x-1이고 y를 구하면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이 된다고. 거기다가 이제 꽂아야지. 이렇게 2분의 1 x 빼기 2분의 1에다가 합성 f 역함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f 역함수를 꽂는 거라서 아까처럼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f 역함수의 x 빼기 2분의 1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두 가지 타입 다 겪어놓고 말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니까 일단 알기는 다 알아야 돼요. 됐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이렇게 항등식을 세워놓잖아요. 그 다음 코스는 뭐가 되냐면 이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걸 볼래요? 이거 미분할게요. 이거 미분하면 G를 F로 미분하고 F를 X로 미분하는 거니까 E가 1이요. 이런 말이 된다고. G랑 F가 역함수 관계라고 했잖아. 아까 했던 그 얘기가 그냥 명확하게 나와. F'X는 F'Fx분의 1 이게 되는 거라서 이게 양수면 이게 양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 다음에 얘가 음수면 네가 음수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역함수가 증가함수면 원함수 증가함수, 역함수가 감소함수면 원함수 감소함수. 반대도 그러하다. 이해됐지?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봐도 미분을 하러 가요. G'의 F의 2x 플러스 1 곱하기 F'의 2x 플러스 1 공미분에서 곱하는 거니까 2까지 나와서 걔가 2가 되는 항등식을 세워서 더함수의 값을 구하러 간다거나 아래 있는 것도 마찬가지. 항등식을 세워놓고 미분하러 간다거나 그거는 수투 이후의 얘기가 돼. 그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항등식 세우는 게 중요했겠지. 구분 지을 수 있겠니? 그래서 이 면접 과정을 아는 것은 꼭 필요하다. 그러고 싶었고 지워도 돼요? 지울게요.
다섯 번째. 뭔 얘기를 할까? 생활이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나왔지? 역함수 읽기. 첫 번째 예를 먼저 들어볼게. 함수가 있는데 역함수를 하나 이렇게 그렸어. 원함수를 그렸어. fx를 그렸대. 1대1 대응함수니까 주어진 구간 안에서 역함수는 존재할 것이고 역함수는 y는 x 대칭만 하면 돼. 그래. 그런데 좌표를 보면 말이야.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 있어. 역함수를 그리지 않고 원함수만 가지고 역함수의 함수값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단계는 그건데 얘가 fa가 b니까 양쪽에 역함수를 걸면 f 역함수의 b는 a지 않겠니? 당연한 얘기잖아. 얘를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프에서도 당연해야 돼. fa가 b가 나왔잖니? 그럼 b를 역함수에다 때리면 a가 나와요. 그걸 바로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해했지? 똑같아.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라고 하자. 이런 그래프를 보면 f 역함수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겠군. 이렇게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두 번째요. 조금 생각해야 돼.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 이렇게 A, B, y는 fx가 있어. 1학년 과정에서는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 원함수랑 A에서부터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해준다. 다시 할게. 원함수랑 A에서부터 B까지 X축과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세세하게 표현해준다. 1학년 과정에서는. 수투에서는 이걸 뭐라고 배우니? 이렇게 배우지. 덕분했어요. 이렇게 배우잖아? 이제 질문. 일로 가요. 여기가 FA, FB. 이 넓이의 정체는 뭐니? 이거를 원하는 건 아니야. 선생님, 이 넓이를 구하려면요. 기역자 부분의 넓이에서 흰색 부분의 넓이를 빼면 돼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야.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 역함수에서 A부터 F까지 맞아. 그거야. 해보면 고마워. y는 x를 이렇게 하나 만들자. 일하는 과정에서도 나와. 적분기호만 빼고 나와. 너를 y는 x 대칭하면 여기 대충 맞는 걸로 너를 y는 x 대칭하면 여기 대충 맞는 걸로 해줘. 에이씨! 역하네. 갑니다. y는 gx. 태영이는 중요한 거 할 때보다 안 와요. 괜찮아. 내가 모른다. 자, FA가 x좌표가 얼마일까? y는 x에 기대서 내려오겠죠. FA죠. FB가 x좌표는 얼마일까? 이렇게 y는 x에 기대서 내려오겠죠. FB예요. 걔를 위로 쏩니다. 위로 쏘면 이렇게 위로 쏩니다. 이렇게 쐈죠. 역함수랑 FA에서부터 F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보라색이지. 아니, 역함수랑 FA에서부터 F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보라색이잖아. 보라색을 y에 대칭하느냐? 노란색 되지 않겠니? 물론 그림상 오류는 있는데 다 달라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FA에서부터 FB까지 역함수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굳이 써보면 이런 얘기다. FA에서부터 FB까지 이렇게 개념을 기억해도 돼. 수투를 했던 사람이니까 감도를 접근하세요. 이 말이 된다. 뭐 이런 얘기겠네. 선생님 있잖아.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알겠어. 얘는 원래 있는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여 보면 넓이야. 이 말이 되는 거고 역함수를 그리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역함수가 B에서부터 3까지 둘러싸여 볼 넓이라고. 괜찮아?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건 좀 더 자세히 해볼게. 결론은 그런데. 설명해도 되나 몰라. 해봐. 주어진 상황은 조금 크게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만약 fx가 있어. 이 개념은 뭐 계속 쓰여요. 1학년 때부터 묻곤 하지. 뭐 했잖았어. 심한 문제. 이런 나오더라고. 왜 내나 싶었는데 내는 게 맞다고 보여. 해보자. 여기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하겠다는 말은 넓이를 구하겠다는 말이잖아. 좀 쉽게 한번 가보자. 선을 무수히 많이 쌓으면 넓이가 나오지 않을까? 괜찮아? 근데 그 뜻이 뭐였냐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다. 직사각형을 쌓았는데 대표적인 직사각형 하나를 만들어 놓을게. 이렇게 이런 직사각형을 쌓는 거야.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막 쌓고 이렇게 직사각형 쌓고 이렇게 직사각형 쌓고 이렇게 쌓고 이렇게. 근데 n등분 했을 때 직사각형이 제거든. 근데 그거를 무한등분하면 거의 선되지 않겠니? 등분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에 근사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이걸 합하고 싶대.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있는 놈까지 직사각형의 넓이를 합하고 싶대. 이게 k번째 직사각형이야. k 쓰다 k 더하기 h 아니야.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만 표현할 수 있으면 그 n개 직사각형을 다 합할 수 있겠지. 괜찮니? k번째 직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가 델타 x예요. x값의 변화를 아니지. 여기를 k번째 x좌표라고 하자. 여기 있는 높이가 좀 까다로워. 갑니다. f의 xk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를 써보면 fxk가 되고 델타 x가 돼서 이런 표현이 돼. 얘를 읽어내면 이렇게 읽어내면 되는 거야. 밑변 높이. 읽을 수 있겠어? 밑변 높이. 뭐라고? 밑변 높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야. 걔를 n개를 쭉 다 합했는데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겠대. 등분의 수를 키우겠대. 거의 선처럼 바뀌겠지. 등분의 수를 높인다는 그 말이 델타 x가 없어진다는 거라고. 그래서 얘를 적분을 써보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xk가 x좌표가 돼서 fx가 되고 델타 x가 확 줄잖아. dx가 되고 이런 식의 정적분을 쓰게 되는 거거든. 대충 알아먹겠니? 이거를 1학년 때 이렇게 표현한다고. 원함수의 그래프가 있어요. A에서부터 B까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에요. 그냥 그렇게 표현한다. 됐죠? 역함수 쪽으로 가봐. 역함수 쪽은 알면 좋아. 한 문제 거저 먹는 거지. Y는 fx가 있어. 이번에는 이렇게 A가 A, A가 B, A가 FA. 어려운 척하지 마. FB 했다며. FA에서부터 F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열심히 표현하고 싶은 거야. 이것도 똑같은 게 여기는 선을 주르륵 쌓으면 그 넓이겠지. 선을 쌓기 전에 전 단계가 뭐냐면 K번째 조각을 만들어. 이렇게 K번째 조각이야. 한번 따라해봐. K번째 조각. 다시 K번째 조각. 이걸 만들었지. 그러면 똑같이 쓰고 싶은 거야. K가 1에서부터 N까지 K번째 조각을 그 N개를 다 한번 합쳐 봅시다. 이런 얘기거든. 여기 있는 이 길이는 Y쪽이니까 델타 Y가 돼. Y값의 변화량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좌표는 YK거든. 이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점에서 X좌표가 필요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좌표를 이렇게 쓰자. XK, YK라고 쓰자. 이렇게. 그치? 가요.
그러면 넓이를 이제 쓰러 갈 거야. 델타 y 높이죠. 밑변의 길이는 xk죠. xk를 쓸 거야. 오케이? 읽어낼 수 있겠지? 델타 y는 높이, xk는 가로의 길이. 됐어요? 읽어냈어?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낸대. n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말은 등분의 수가 매우 많아집니다. 그 말이어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델타 y가 확 줄어서 선으로 바뀐다 이런 뜻이거든. 선으로 바뀐다. 얘를 표현한 게 이거야.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sk는 x로 바뀌고 델타 y는 dy로 바뀌고 이렇게 쓸 생각이었던 거야. 그런데 적분면수가 y니까 x를 y로 표현하고 싶다고 마침 1대1 대응함수였잖아. 역함수를 걸어. 역함수를 걸면 f 역함수의 y가 되고 이게 x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x가 너니까 f 역함수의 y가 되고 dy 이렇게 쓸 일이라는 거지. 적분을 보면은 변수가 똑같으면 x로 다 바꿔도 되잖아. 저적분이니까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대충 이따 넘어갈게. 뭔가 느낌이 쎄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y도 적분을 하나 x도 적분을 하나 적분 변수를 바꾸면 결과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된다는 얘기거든. 이 말이 지금 뭐냐면 역함수를 x축 쪽에서 fa에서부터 fb까지 적분했어. 그 말이라고 얘가. 아까 설명했던 그거라고. 그러니까 결론 여기 원함수를 넓이 구한다. 이쪽 역함수의 넓이를 구한다. yNS 대칭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결론이라고. 욕심 부렸니?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기억해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sdx. 이 새끼들 뭐 하는 거야? 인테그랄 fa에서부터 fb까지 나 알아야 돼. 문제 나온다니까? fb까지 f 역함수 gx, dx 이렇게 하잖아. 그만 이거라고. 쟤는 여기군. 너는 이쪽이군. 두 개를 합하라면 합하란 얘기니까 기억자 부분의 넓이잖아. 이렇게. 그 기억자 부분의 넓이가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뺀 거거든. 이렇게. 마치 공식처럼 기억하고 있는 애들이 태반이지. 이렇게. 그럼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하잖아. 얘를 구하라고 하면 너에서 너를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잘 와닿지가 않아? 얘를 하나 들어볼래?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1 이러면 될까? 더하기 3x 되겠네. 이게 fx래. f의 함수를 g라 했대. 이렇게. f의 함수를 구하려고 들면 안 돼. 이 증가함수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 역함수를 구하려면 yx 대칭을 하잖아. 못해. 이게 x고 y 세제곱 더하기 3y 더하기 1인데 y는 어쩌고 표현을 못 하잖아. 구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fx dx 인테그랄 1에서부터 5까지 gx dx 이거를 구하래. 보통 이제 그림 그리고 색칠 공부하고 난리가 나는데 가만히 쳐다보면 이게 F0이야. 이게 F1이거든? 인정할 수 있겠니? 그럼 이 패턴이지. 그 결과가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빼면 된다고. F1이겠지. 1 곱하기 F1에서 0 곱하기 F1 빼는 겁니다. 아, 그게 F1이로군.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이거를 묻잖아. 이거 합한 걸 물었잖아. 결국 이것만 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는데. 이해했니? 이런 방식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1학년 과정에 적분교가 나올 리 없잖아. 적분교 나오지 않아. 넓이가 어쩌고 이렇게 나올 뿐이니까. 그렇게 정리하자고. 잠깐 멤버하세요. 어쩌다가 나오더라고. 어쩌다가. 그림을 그려서 하면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게 만만치 않을 수 있어.
근데 보통 그림을 그리기 편하게 막 2차 함수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만해. 숙제 지우고 몇 번 할 차례냐? 동그라미 몇 번이냐? 6번이야? 6번. 할래기는 다음에서 가볼게. 잘 얻어지나 봐봐. 이렇게 y는 fx가 있어요. 마이너스 대칭이에요. 1대1 대응함수니까 마이너스 대칭을 하는 순간 역함수가 구해지겠죠. y는 gx입니다. gx는 f 역함수예요. 여기 있는 점을 a, b라고 하자. 수직 같다. 여기 있는 점을 b, a라고 하자. x는 a에서 f에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노란색. x는 b에서 g에다 그은 접선의 기울기는 보라색. 얘가 3이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너는 뭐겠니? 네가 3이면 너는 뭐겠니? 3분의 1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학년 모드로 여기가 A점 1,3 여기가 B점 3,7이라고 합시다. 기울기가 2분의 4니까 기울기가 2잖아. 직선의 기울기가 2예요. y는 x대칭에 여기는 a' 3,1 y는 x대칭에 7,3이잖아. 잠깐만. 몰라. 에이, 정자 7,3 이렇게 된다고. y는 x대칭을 하게 되면 두 개 연결하면 이렇게 되거든. 그 x값의 변화량이 4가 되고 y값의 변화량이 2가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 되는 거지. 보여요? 역수거든요. 그러니까 y는 x대칭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얘 기울기가 정해지면 m이라고 y는 x 대칭한 기울기는 뭐라고? n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돼. 여기까지 이해했어? 된 거지? 뿐만 아니라 이 두 점을 연결한 것도 마찬가지야. y는 대칭을 했잖아. 이렇게 격수가 된다고 기울기가. 방금 봤잖아. 됐지요? 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집중. f2가 3이래. f2가 3인 순간 g3은 2겠지? f 약함수가 g니까. 괜찮아? 그러면 x는 2에서 f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으로 표시하면 이거잖아. x는 3에서 g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는 g'3이잖아.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라고? 역수 관계라고. 이렇게 된다고. 오케이? 역수 관계라고. 이렇게. 얘는 여기서 알 수 있어. f의 gx 너는 x 라는 항등식이 있잖아. 혹은 g의 fx x라는 항등식이 있잖아. 여기서 이제 출발해도 돼. 여기를 미분해보면 g'의 fx f'x 너는 1이지. f'x는 g'의 fx 아이고 길어라 1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f'2를 구하고 싶대. 그렇게 해도 돼. x 대신 2를 집어넣어. 집어넣게 되면 f'2가 되고 g'의 f2 분의 1 이게 되는 거잖아. 근데 f가 3이라면 g' 3분의 1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다. 근데 중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지. 이해했지? 이해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란 도구로 해석을 한 것뿐이고 별거 아니다. 역함수 입장에서 기울기 역수가 되는 걸 우리 상황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 표현만 미분을 썼을 뿐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나중에 역함수 미분법이라고 해서 여기 미분의 얽매이지 말고
기울기가 역수가 되는 상황을 바라보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7번) 거의했어? 이제 이런 거 잘 알아. 증가함수가 있네. y는 xy 교점이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 역함수랑의 교점이 이렇게 있대. 아까도 봤지만 증가함수의 경우, 연속함수에서 증가함수의 경우는 y는 xy 교점이 전부 다지.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yx 위에만 있잖아. 위에만 있는 거니까 여기를 a라 두고 여기를 b라 두고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 그럼 너는 알파, 너는 베타 이렇게 하겠지. 흰색 그래프를 y는 fx라고 두고 빨간색 그래프를 y는 gx라고 두고 역함수예요. 이렇게 두고 문제를 풀겠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너는 fx랑 역함수 gx의 교점이 x는 알파하고 베타야. 이것도 되고 fx랑 y는 xy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야. 이것도 되고 역함수 gx가 y는 xy 교점이 알파하고 베타야. 이것도 되는 거겠지? 가장 현명한 방법은 얘를 이용하는 걸걸. 역함수를 굳이 구하지 않고 원함수를 가지고 y는 x의 교점을 찾는다. 이게 포인트가 될 거고 그때 x좌표가 알파하고 베타가 된다. 이 말이 되고 그 다음 그치? 기울기가 일자리니까 여기가 4분의 파이 45도 여기 4분의 파이 45도가 되겠지? 1대1대 루트 2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여기는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 길이가 같지? 여기도 알파 빼기 베타 너의 절대값.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는 1대1대 루트 2니까 루트 2에다가 알파 빼기 베타 이렇게 결정이 된다. 또 기억하면 되겠고. 또 있지요? y는 fx랑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만큼이잖아. 역함수를 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3차 함수만 봐도 역함수 구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원함수를 갖고 노는 게 좋겠고 원함수 갖고 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네. 흰색 그래프랑 y는 x, y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다면 거기에 넓이의 2배를 하면 되겠지. 괜찮아? 넓이 관계까지도 같이 기억하시고 좌표는 당연해. 이거 알파 콤마 알파고 베타 콤마 베타예요. F알파가 알파인 거고 G알파도 알파인 거예요. 이 알파 콤마 알파잖아. 마이너스 위에 점이니까. 되겠어요? 베타 콤마 베타고 그 다음에 F베타도 베타, G베타도 베타 이런 겁니다. 계속 원래 함수에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에 치우치지 말고 yx의 기대도 설명을 해보자. 이게 포인트가 되고 8번째 함수요. 증가함수에서는 y는 x 위에만 교점이 있지만 감소함수에서는 y는 x 위에 말고 더 있을 수 있죠. 연속함수에서는요. 아까 a, b가 점이면 이거 교점이면 b, e도 교점이었잖아. a, b가 같았을 때는 y는 위에 점이지만 a, b가 달랐을 때는 y는 의 점이 아니잖아. 근데 a, b가 여기 있으면 b, b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개 연결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감소 상태에서밖에 마찰되지 않는다고. 페어로 나오는 점이. 감소함수에서는 연속함수야. y는 x 위에 점 존재하고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더 있을 때는 이런 거 a, b와 동시에 b, a가 동시에 지나는 점이 존재할 때만 그러하다. 이 동시에 지나는 점의 특징은 뭐냐면 fx랑 y는 x는 fy, y는 x 대칭을 한 두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지. 즉 함수가 2,1과 1,1 동시에 지나거나 함수가 2,4랑 4,1 동시에 지나거나 이런 상태가 돼야 원래 함수 역함수의 교점이 된다고.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 감소함수에서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 존재한다면 제일 작았을 때가 몇 개? 제일 적었을 때가 한 개겠지?
감소함수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 한 개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몇 개? 세 개. 그 다음부터는 페어로 나와야 돼. 감소함수가 역함수와 교점이 생기려면 최초는 한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다섯 개, 그 다음에 일곱 개. 홀수계로밖에 정해지지 않는다. 됐죠? 써드릴게요. 한 개, 세 개, 페어로 나와야 되니까 다섯 개 이렇게 가게 되는 분들도 이해하라. 교점의 개수를 갖고 감소함수의 대응 공부를 이렇게 던져주기도 해요. 이게 기억하면 되겠고. 이거 존나 많네. 그 주장이 한 푼 찍찍하고 있죠. 그래서 깜짝 내면서. 하기 싫다는 거죠. 너는 얼마나 하기 싫겠니? 멈출까, 이제? 아닌 것 같아. 네번 한 번이요. 역함수 구하기. y는 x 제곱. 얘를 y는 x 대칭한 것은 가능한가요? 가능 안 할 게 어디 있어요? y는 대칭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y는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x, x 대신에 y 이렇게 쓰면 될 일이에요. 근데 얘 역함수는 아니죠. 원래 함수 1대1 대응이 아닌데 y는 x 대칭을 했다고 역함수가 나오나? 그럴 리가 없잖아. 1대1 대응 함수를 역함수를 구하면 1대1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두 개보다 1대1 대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아닌 상태에서 그냥 y는 x 대칭만 했을 뿐이야. 근데 이거를 역함수를 구하래. 아니 선생, 애초에 얘가 1대1 대응이 아니지 않소.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려면 이것처럼 범위를 제약을 둬야 돼. 예를 들어 이렇게 제약을 뒀대. 그러면 이렇게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0이 되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런 함수에 대한 역함수를 구하래. 요거는 가능하겠지. 1대1 대응이니까요. 그럼 1대1 대응 함수에서 y는 x 대칭을 하면 역함수를 구하는 거니까 x는 y제곱을 할 건데 이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얘도 범위가 제약이 돼 있겠지. 그럼 원래 함수가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있었으니까 y는 x 대칭을 하면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생성이 될 거라고. 괜찮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y는 x 대칭을 하면 y가 x로 바뀌는 거니까 y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런 범위로. 이렇게 쓰면 되는 역함수를 구한 거야. 됐지? 구한 건데 보통 이제 우리는 y는 어쩌고 쓰잖아. 그래서 y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고 y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y는 루트 x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이거는 무리함수를 이렇게 정의하잖아.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y는 x제곱이 있는데 이쪽만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y는 x 대칭을 해보면 교점 x좌표가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이 나올 텐데 p를 대칭해봐.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y는 x 대칭한 그래프가 y제곱은 x 이랬을 텐데 노란색에 대해서만 대칭을 했으니까 이것만 쓰게 되고 이 보라색 부분이 y는 루트 x야 라고 정의하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무리함수의 장점.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1대1 대응함수니까 y는 x 대칭을 시키게 되면 여기가 나오겠지.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여기가 이게 바뀔 거 아니야. 오이씨.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y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겠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되고 네가 택하게 되면 마이너스만 택하면 되잖아. y는 마이너스 루트 x. 이것 또한 무리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지. 됐죠? 감수 구하는 것 조금 참고하시고 메모하시고. 거꾸로 갈 때 좀 조심해야 돼. 저 다항 함수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범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 식에서 역함수를 구하라. 그럼 조금 피곤해요. 그때 갈게요. 뭐랄까? y는
루트 x 어디랄까? 너희 역함수를 구하라. 이거는 역함수가 있겠느냐? 뭐 있겠지. x값이 커지면 커지니까 증가함수일 거 아니니. 그래프를 딱히 그리지 않더라도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거니까 역함수가 있어. 얘기할 수 있겠네. 너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1대1 대응함수니까 y는 대칭을 하면 돼. x는 루트 y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한번 더 가보자고. y는 x 대칭을 했으니까 이제 됐는데 y는 어쩌고 쓴다고 쳐봐. 루트 y는 x-1이야. 가만히 써봐. 제곱하고 싶지 않니? 그렇잖아. 제곱하고 싶잖아. 제곱하고 싶으니까 y는 x-1의 제곱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알아. a제곱은 b제곱을 했다 해서 우리는 a는 b를 푸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a는 마이너스 b를 풀어서 수도 있잖아. 됐지? 위에 거를 연구하라 했는데 아래 거를 지금 연구하러 지금 왔단 말이야. 이게 조심해야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항상 참이지만 여기서 일로 가는 건 거짓일 수도 있잖아. 이해했니? 요거는 참이지만 이게 거짓일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쪽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면 조심해야지. 역함수를 구하라 했는데 제곱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역함수일까? 아니잖아. 1대1 대응함수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여기에서 제약 조건이 필요해. x의 범위 같은 게 필요했겠지. 그게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위에서 쳐다보면 여기에서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잖아? 여기서 y의 범위를 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니 범위가 숨어있지? y가 1보다 크거나 같게 숨어있잖아? 숨어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와 이렇게. 데리고 와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까지 완성을 해야 역함수는 넣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되겠어요? 역함수 갈 때 조금만 조심하세요. 그 y는 x 대칭을 하면 돼. 1대1 대응해서 하면 되는데 범위가 숨어있는 경우에는 범위를 찾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 끝. 얘기 다 했어.